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4쪽에 부록 오해. 자, 다섯 번째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자, 지금까지 네 가지를 쭉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 치료, 그 다음에 칼 융의 분석적 심리 치료, 그 다음에 아들러의 심리 치료, 그 다음에는 행동 치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는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치료 이론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심리 영역인 인지, 정서,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핵심이 되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인간의 고통은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기본 가정에 근거하여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는 간결하고 명료한 개념 체계인 ABC 이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선 A, 선행사건이죠. 선행사건에 대한 신념. B, 이 결과적 감정과 행동을 유발을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REBT의 핵심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REBT의 많은 부분은 심리학뿐 아니라 철학에 근거하고 있죠.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파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노예 출신의 절름발이 철학자인 에피쿠테스가 말한 사람들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문구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사고와 신념이라는 인지적 요인이 인간의 불행과 부적응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치료법이 되었죠. REBT 치료자들은 내담자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비합리적 신념의 지지 증거가 없음을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합니다. 자, 아론 백이라는 분은 그는 우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사건을 인지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앨리스는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장애의 근본적 원인은 비합리적 신념에 있다고 봤죠. REBT의 목표는 내담자가 정서적 고통과 자기 패배적인 행동을 줄여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고 나아가 더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REBT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 가지고 REB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REBT의 목표는 내담자가 정서적 고통과 자기 패배적인 행동을 줄여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고 나아가 더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돕는 거죠. 자, 치료 기법은 비합리적 신념을 포기하도록 돕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기,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논리적 논박, 경험적 논박, 실용적, 기능적 논박, 철학적 논박, 대안적 논박.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GTS 묵상에서 이제 목요일날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거예요. 같은 사건인데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렇게 해석할 거냐?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이렇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러한 부분은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노예로 팔려온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는 거죠. 형들이 어떻게 나를 팔아먹었어?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이렇게 볼 거냐는 거예요. 다행히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문제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참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합리적 신념을 포기시키는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로 이야기를 나눠서 또 다른 해석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서적, 체험적 기법, 합리적 심사법, 합리적 역할극, 대처 진술, 숙달시키기, 유머, 행동적 깊이, 기법, 강화와 벌칙 기법, 수치심 깨뜨리기 연습, 기술훈련, 역설적 과제. 자, 평가는 RBT는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치료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역동적 치료자들로부터는 정서를 무시하고 내담자를 몰아붙이는 피상적 치료라는 비판, 행동치료자로부터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건 행동치료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인지치료가 필요해요. 어떤 때는 뭐 또 분석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내담자, 심리적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어느 영역이 더 맞는 것인지를 잘 살펴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인지치료에 대한 지금 여기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지적 부분은 비슷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론 백이라는 분이 이제 좀 더 아주 이 분야의 역할을 했죠.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인지적 요인을 정교하게 설명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지치료는 RBT와 더불어 심리치료 분야에 인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을 뿐 아니라 행동치료가 지평을 넓혀 인지행동치료로 확장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인지치료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치료예요. 특히 아론 백이라는 분은 그는 우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의 인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지치료의 주요 개념은 자동적 사고, 무의식적 본능적, 부정적 생각과 심상은 다양한 생활 사건에 의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촉발된다고 하죠. 자동적 사고는 외부 자극에 의한 정보 처리의 결과로 생성된 인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심리적인 문제는 감정의 문제거든요. 이 감정은 결국 정보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또 거기에 만들어지는 거죠. 인지적 오류, 백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들이 지니는 자동적 사고는 현실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범하는 체계적인 잘못을 백은 인지적 오류 또는 인지적 왜곡이라고 불렀습니다. 흑백 논리적 사고, 과잉 일반화, 정신적 여과, 또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 개인화, 잘못된 명령, 독심술의 오류, 예언자의 오류, 감정적 추리 같은 인지적 오류. 자, 역기능적 인지 도식과 신념, 백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생활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역기능적 인지 도식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적응적 행동이 부적절하게 과장되어 나타난 것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적응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고 하죠. 인지치료의 목표는 내담자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잘못된 정보 처리를 수정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곡된 인지를 인식하고 수정하도록 돕는 거죠. 자, 치료 기법은 인지 모델에 근거한 사례 개념화, 내담자와의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내담자의 증상이나 문제들을 유발하는 자동적 사고, 중간 신념, 핵심 신념을 파악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가설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비판적인 어머니, 내담자의 신념, 나는 무능하다. 자, 협동적 경험주의, 치료자와 내담자의 적극적인 협동이 필요합니다. 인지치료는 협동적 경험주의에 근거하고 있죠. 소크라테스식 대화, 인지치료는 내담자의 인지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주로 질문을 통해 대화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인도된 발견,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 사고, 그 속에 포함된 논리적 오류, 그리고 대안적 사고를 발견하도록 안내하고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역기능적 사고 기록지, 자동적 사고의 탐색을 위해 역기능적 사고의 일일 기록지를 사용을 합니다. 하향 화살표 기법, 자동적 사고의 기저에 존재하는 역기능적 신념을 탐색하는 기법이에요. 행동 실험, 이성적, 감정적 역할 연기, 대처 카드, 활동 계획 표시 등 과제 부여 방법. 평가, 가장 큰 공헌은 개인의 내면적 경험을 과학적 연구의 영역으로 다시 가져온 것이고요. 그러나 이론적인 면에서 인지치료가 너무 유심론적이고 합리주의적이며 현대 인지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괴리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면에서는 인지치료가 너무 피상적이고 단순하며 감정을 다루지 않고 치료적 관계를 경시한다고 비판하고 있고, 정신분석 치료자들은 내담자에게 지성화,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제공해 주는 것일 뿐 내담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적응 대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죠. 학력이 낮고 심리적인 내성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내담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